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읽을 용기가 있습니까? 쇠삽이 흙을 파헤치는 둔탁한 소리가 산등성이에 메아리쳤다. 2024년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78세 한영희의 회색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그녀는 무릎이 아픈데도 굳건히 서서 60년간 자신의 가족을 지켜온 조상의 묘가 파헤쳐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날씨도 추운데. 조카 도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했다.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 도시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선조들이 잠든 이 작은 산등성이도 아파트 단지로 바뀔 예정이었다. 영희는 마음속으로 조상들에게 사죄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시지 못해서. 굴삭기가 조심스럽게 관 주변의 흙을 걷어냈다. 그때였다. 이상하네요. 여기 뭔가 있어요. 작업자가 외쳤다. 영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관 옆 흙더미 사이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봉투는 비닐로 여러 겹 쌓여 있어 60년이라는 긴 세월에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뭔가요?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자 영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뭔지 모르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봉투 겉면에는 바랜 먹글씨로 영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영희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이 글씨체를 알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영희는 봉투를 품에 꼭 안고 작업장에서 멀어졌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방문을 꼭 닫고 홀로 앉았다. 6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20살의 자신과 22살의 김현수. 산등성이에서 함께 바라본 노을. 결혼을 약속했던 그날 밤. 그런데 왜 편지가 조상님 묘 옆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노랗게 바랜 편지지 2장이 나왔다. 친숙한 글씨체가 영희 눈에 들어왔다. 영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된다면 아마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60년 전 그날 나는 너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너는 분명 내가 약속을 어기고 혼자 도망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어. 진실은 묘 뒤 소나무 아래 묻혀 있다.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발견하면 그곳을 파보거라. 내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영희야, 내 생각에 너는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다. 왜 약속을 어겼을까? 왜 나를 버리고 떠났을까?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다른 누군가였어. 이 편지와 함께 진실도 묻어둔다. 내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과 원망을 벗어던지길 바라면서 너를 영원히 사랑했던 현수가.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60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일순간 터져나왔다. 진실이 따로 있다고? 영희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1964년 결혼을 약속했던 김현수가 갑자기 마을을 떠났다. 아무런 말도 없이. 약속했던 결혼식 일주일 전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영희가 뭔가 잘못했나 봐. 아니면 현수가 마음을 바꾼 거겠지. 여자가 너무 적극적이면 남자가 도망간다더니. 영희는 평생 그 말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현수가 떠났다고. 자신이 부족해서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살았다. 그 후 영희는 결혼도 늦게 했다. 현수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35살의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현수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의문은 영희를 평생 괴롭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식들이 장성한 후에도 그 의문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는 모든 것이 영희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다른 누군가 때문이었다고. 영희는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읽었다. 글씨가 흐려져 보였다. 눈물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문 밖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응, 알았다. 영희는 대답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편지를 품에 꼭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산등성이가 보였다. 조상들의 묘가 있던 그곳, 그리고 편지에서 말한 소나무가 있는 곳. 진실이 거기 묻혀 있다고. 영희 마음속에서 60년간 잠들어 있던 호기심이 꿈틀거렸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정말로 진실이 따로 있다면, 내가 6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접었다. 오랫동안 닫아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 78세의 영희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알고 싶어.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 영희는 눈을 감았다. 60년 전 20살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현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던 그 소녀. 사랑에 빠져 세상이 아름답기만 했던 그때의 자신. 그리고 현수가 떠난 후 절망에 빠져 울던 모습도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서 흘렸던 눈물들. 자신을 탓하며 보낸 긴긴 밤들. 도윤아. 영희는 문을 열고 조카를 불렀다. 네, 할머니. 내일 산에 좀 가보자꾸나. 도윤은 영희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눈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산에요. 어디로요? 조상님, 묘가 있던 그 뒷산. 소나무가 있는 곳 말이야. 영희는 편지를 꼭 쥐었다. 60년간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마침내 세상으로 나올 시간이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저 멀리 산등성이가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다. 그곳 어딘가에 60년 전의 진실이 묻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현수야, 내가 남긴 진실이 뭔지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대고 중얼거렸다.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때로는 진실이 거짓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잔인함조차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다. 새벽 5시, 영희는 이미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뒤척이며 보낸 시간들이 눈 아래 그늘로 남아 있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보낸 긴 밤이었다. 정말 가야 할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60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절했다. 현수의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도윤이 등산복을 입고 나타났다. 젊은 변호사답게 단호한 표정이었지만 눈에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따뜻함이 어려 있었다. 응, 가자. 영희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이 길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60년 전에는 평지처럼 느껴졌던 이 길이 이제는 가파른 언덕으로 다가왔다. 도윤이 영희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올라갔다. 할머니, 정말 여기 뭔가 있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현수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었어. 영희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60년이 지났어도 현수에 대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상 묘가 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 영희의 가슴이 미어졌다. 어제까지 조상들이 잠들어 계시던 곳이 이제는 휑한 공터로 변해 있었다.
굴삭기 자국과 어지럽게 흩어진 흙더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소나무는 어디 있지? 영희는 주변을 둘러봤다. 기억 속에 그 소나무를 찾으려 했지만 세월의 변화가 너무 컸다. 도윤이 영희의 손을 잡고 요 뒤편으로 이끌었다. 저기 보이세요? 저 큰 소나무 말이에요. 도윤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우뚝 선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영희는 그 소나무를 보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다. 현수와 함께 이 나무 아래서 미래를 약속했던 그날. 현수가 이 소나무처럼 우리 사랑도 오래오래 지속되길이라고 말했던 그 순간. 여기야. 여기였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가방에서 작은 삽을 꺼냈다. 할머니, 정확히 어디를 파면 될까요? 편지에 소나무 아래라고 했으니까. 영희는 소나무 뿌리 근처를 살펴봤다. 그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다른 곳과 달리 유독 흙이 부드러운 곳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파서 묻은 듯한 흔적이었다. 여기인 것 같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 삽, 두 삽, 얼마나 파했을까. 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뭔가 있어요. 도윤의 외침에 영희 심장이 급하게 뛰었다. 흙을 걷어내자 작은 양철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비닐로 여러 겹 포장되어 있어 녹슬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현수가 묻어둔 거구나.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6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상자를 열자 영희의 눈에 익숙한 물건들이 들어왔다. 낡은 일기장 하나, 그리고 작은 반지 하나. 그 반지를 본 순간 영희는 숨이 막혔다. 이건 내가 현수에게 준 반지야. 그것은 영희가 결혼 약속의 징표로 현수에게 건넨 은반지였다. 당시 가난했던 영희가 용돈을 모아 산 유일한 선물이었다. 현수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희는 반지를 들여다보며 눈물이 맺혔다. 60년 전 현수의 손가락에 끼워주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영희야, 이 반지처럼 우리 약속도 영원하자. 현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일기장도 확인해 보세요. 도윤의 말에 영희는 일기장을 열었다. 현수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영희는 마지막 부분부터 읽기 시작했다. 1964년 9월 15일. 내일 영희와 결혼한다. 너무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영희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다. 평생 그녀를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1964년 9월 16일. 결혼식 날 아침이다. 김봉수 이장이 우리 집에 왔다. 현수야, 영희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다. 영희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앞길을 막지 않을 것이다.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 가서 성공하고 나중에 영희를 데려가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영희와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다. 가난해도 상관없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1964년 9월 16일 저녁. 김봉수가 또 왔다. 이번에는 협박에 가까웠다. 내가 영희와 결혼하면 영희 가족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만들겠다. 영희 아버지 일자리도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나는 화가 났지만 두려웠다. 정말로 영희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봐. 1964년 9월 17일. 어젯밤 봉수와 그의 친구들이 나를 불러냈다. 마지막 기회다. 조용히 마을을 떠나라고 했다. 내가 거부하자. 그들이 나를 때렸다. 머리와 갈비뼈를 심하게 맞았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지만 갈 수 없다. 영희가 알면 안 된다. 1964년 9월 18일. 몸이 너무 아프다. 일어나기도 힘들다. 봉수가 마지막 통첩을 보냈다. 24시간 안에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영희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했다. 영희에게 손을 댄다고
절대 안 된다. 나는 떠나야 한다. 영희를 지키기 위해서. 1964년 9월 19일. 영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할 것을 안다. 약속을 어긴 비겁한 남자라고 생각할 것을 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내가 다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어. 언젠가 진실을 알려주고 싶지만 지금은 안 된다. 봉수가 너를 해칠까봐. 그래서 이 일기와 반지를 여기 묻어둔다. 언젠가 내가 찾을 수 있기를. 영희야,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할 것이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만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영희는 일기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6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현수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것이다. 2장. 김봉수가. 영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김봉수는 당시 마을에서 가장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다. 젊고 잘생긴 총각이었지만 영희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오직 현수만을 사랑했었다. 할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도윤도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이 막혔다. 영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원망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동시에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였다. 60년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거지? 자신을 탓하며 보낸 그 긴 세월들, 현수를 원망하며 흘린 그 많은 눈물들,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김봉수,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나? 영희 목소리에는 6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네,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영희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다. 60년 전보다 손가락이 많이 말랐지만 여전히 맞았다. 마치 현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윤의 질문에 영희는 한참 생각했다. 복수를 해야 할까? 진실을 알리고 김봉수를 벌해야 할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현수의 목소리였다. 영희야, 미워하지 마. 그것보다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자. 영희는 눈을 감았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일단 김봉수를 만나보자.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 영희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60년간 쌓인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어제까지의 영희와 오늘의 영희는 달랐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새로운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영희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6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온 그 자리를.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현수에게 말했다. 현수야, 기다려. 이제 진실을 밝히고 내가 받은 억울함을 풀어줄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김봉수를 직면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60년간 묻어둔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영희는 가방 속 일기장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현수의 마지막 선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열쇠였다. 진실은 때로 한 사람의 증언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그 증언을 듣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여는 일이기도 하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방 안을 서성거렸다. 현수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60년간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김봉수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다. 현수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글씨체, 그 간절한 심정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도윤이 밥상을 차려왔지만 영희는 젓가락을 들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이 메어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너무 충격이 컸죠. 도윤아,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영희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현수의 일기만으로는 부족했다. 목격자가 필요했다. 살아있는 증인이.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윤정자 할머니는 어떠세요? 올해 90이 넘으셨지만 정신이 맑으시거든요. 그분이라면 그때 일을 기억하실 수도. 정자, 영희의 눈이 반짝였다. 윤정자는 영희보다 10살 많은 언니 같은 존재였다. 어린 시절부터 영희의 연애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지금 당장 가보자.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밤이 깊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 할머니, 너무 늦었어요. 내일 아침에 가요. 도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희의 마음은 급했다. 6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영희는 또 한 번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6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결혼식 전날 밤, 현수가 갑자기 찾아와 말했었다. 영희야, 내가 잠깐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아. 왜? 내일 결혼식인데 급한 일이 생겼어. 며칠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때 현수의 얼굴이 이상하게 어두웠다. 그리고 왼쪽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다. 영희가 물어보자 현수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둘러댔었다. 그때 이미 맞은 거였구나. 영희는 뒤늦게 깨달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현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희와 도윤은 윤정자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작은 한옥집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곱게 피어 있었다. 정자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다. 어머, 영희야, 웬일이니? 정자 할머니는 영희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정정했다. 정자 언니, 급히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영희는 마루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데 그리 급하니? 차부터 마시고. 언니, 1964년. 내가 현수와 결혼하려다 안 된 그의 말이야. 영희의 말에 정자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콩 고르던 손이 허공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언니가 그때 뭔가 봤지? 현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희의 간절한 눈빛에 정자 할머니는 한참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희야, 그 일은 묻어두는 게 좋겠어. 언니, 제발. 나는 알아야 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희는 현수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정자 할머니는 일기장을 보자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이걸 어디서. 조상 묘 뒤 소나무 아래 묻혀 있었어. 현수가 남긴 거야. 정자 할머니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몇 줄 읽어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그래, 그때 내가 봤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영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진실을 듣게 되는 순간이었다. 1964년 9월 17일 밤이었어. 내가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6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마을 뒷골목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가봤더니 김봉수와 그 친구들이 현수를 둘러싸고 있었어. 그래서 봉수가 현수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 영희를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라고. 현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정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끔찍한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언니, 말해줘. 제발. 봉수가 현수를 때렸어. 주먹으로, 몽둥이로. 현수가 쓰러져도 계속 때렸어. 영희는 숨이 막혔다. 정자 할머니의 증언이 현수의 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도와주고 싶었지만 봉수가 워낙 무서운 사람이었거든.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60년간 간직해온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현수가 그만해달라. 영희에게는 손대지 말라고 애원했어. 그래도 봉수는 멈추지 않았지. 그 다음엔 현수가 알겠다. 떠나겠다고 했어. 그제야 봉수가 때리기를 멈췄지. 하지만 현수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 영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현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그 다음 날부터 현수가 안 보이더라고. 며칠 후에 들으니 마을을 떠났다고 하더라고. 언니는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 영희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영희야, 내가 말했어도 소용없었을 거야. 봉수가 워낙 권력이 있었고 나는 혼자 사는 과부였어. 내 말을 누가 믿어줬겠니? 정자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 1964년 시골 마을에서 젊은 과부의 증언은 힘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더 아프게 할 것 같았어. 현수가 너 때문에 맞았다는 걸 알면 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테니까. 정자 할머니의 배려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영희에게는 60년간의 오해와 자책이 더 고통스러웠다. 언니, 봉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 영희의 질문에 정자 할머니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어. 부인도 죽고 혼자 지내지. 요새는 치매 기운이 있어서 예전 일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영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할머니, 정말 힘드시죠?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60년간 자신을 짓누른 죄책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니 오히려 허탈했다. 언니, 고마워. 진실을 말해줘서. 영희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자 할머니의 질문에 영희는 한참 생각했다. 복수를 해야 할까? 김봉수를 찾아가 따져야 할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복수보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하자. 영희는 현수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했다. 일단 봉수를 만나볼까 해. 직접 들어봐야겠어. 영희야, 조심해. 아직도 봉수는 괜찮아, 언니. 이제는 두렵지 않아. 영희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담겨 있었다. 60년간 자신을 억압했던 죄책감에서 해방된 후 오히려 담대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물었다. 할머니, 정말 김봉수를 만나실 건가요? 응,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들어보고 싶어. 영희는 현수의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기억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현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 6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공개했을 때 마을에는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영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개인의 복수와 마을의 평화, 진실과 현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그날 밤 영희는 현수에게 말했다. 현수야, 이제 진실을 알았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영희는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6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된 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가 생겼다. 진실을 아는 것과 그 진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때로는 침묵이 용기이고 때로는 말하는 것이 용기다. 새벽 3시 영희는 또다시 잠에서 깼다. 며칠째 계속되는 불면의 밤이었다. 진실을 안 후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침대 옆 서랍에서 현수의 일기장을 꺼내 다시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김봉수를 찾아가 직접 대면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혼자만 진실을 간직해야 할까? 60년간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마을 불빛들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다. 60년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 마을.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이 숨어 있었다. 만약 진실을 공개하면 영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의 충격, 김봉수와 그 가족들이 받을 상처,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들. 아침이 되자 도윤이 찾아왔다. 할머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도윤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영희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을 알았는데 이걸 그냥 묻어둘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공개하기에는 너무 무거워. 도윤은 할머니 옆에 앉으며 신중하게 말했다. 할머니 마음이 어떠신지 이해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진실은 할머니만의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니? 현수 할아버지도, 이 마을도, 그리고 진실 자체도 빛을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도윤의 말에 영희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도윤아, 이제 와서 진실을 알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현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현수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렇다면 이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머니, 그래도 봉수 할아버지는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분에게는 할머니가 진실을 안다는 걸 알려주셔야죠. 도윤의 제안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김봉수에게는 직접 말해야 했다. 오후 2시, 영희와 도윤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김봉수의 집을 찾았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지만 이제는 낡고 쓸쓸해 보였다. 대문을 두드리자 80대 중반의 김봉수가 나타났다. 한때 마을의 권력자였던 그도 이제는 구부정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누구십니까? 김봉수는 영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치매 기운이 있다는 정자 할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봉수 씨, 나 한영이야. 영희, 한영이. 김봉수의 눈에 잠깐 인식의 빛이 스쳤다. 그리고 곧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영희, 웬일이야?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김봉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집 안은 혼자 사는 노인의 쓸쓸함이 가득했다. 차 한잔 할래? 아니야. 그냥 얘기만 하고 갈게. 영희는 가방에서 현수의 일기장을 꺼냈다. 김봉수는 일기장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현수가 남긴 일기장이야. 19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적혀 있어. 김봉수의 손이 떨렸다. 치매가 있다고 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듯했다. 영희야, 그건 읽어봐. 영희는 일기장을 김봉수에게 건넸다. 김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지만 펼치지 못했다. 봉수 씨, 왜 그랬어? 왜 현수를 그렇게 괴롭혔어? 영희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60년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김봉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희야,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영희는 당황했다. 변명이나 부인을 예상했는데 바로 사과가 나온 것이다. 너를 좋아했어. 어릴 때부터 줄곧. 김봉수의 고백에 영희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너는 현수만 바라봤지. 나는 아무리 잘해줘도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 김봉수의 목소리에는 60년 전 젊은 시절의 아픔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래서 현수를 없애면
현수가 사라지면 너도 나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현수를 때린 거야. 그래, 내가 때렸어. 내 친구들과 함께. 김봉수는 무릎을 꿇었다. 80대 중반의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참했다. 미안하다,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김봉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사과했다. 너희 둘을 갈라놓고 현수를 쫓아내고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영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안쓰러움도 있었다. 80대 노인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봉수 씨, 일어나요. 안 돼. 용서받을 때까지는 일어날 수 없어. 김봉수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할머니, 도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영희는 김봉수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봉수 씨, 이제 됐어요. 일어나요. 영희야, 나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김봉수의 고백은 계속됐다. 현수가 떠난 후 너를 찾아가려고 했어. 너와 결혼하려고 했지. 하지만 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영희는 그때를 기억했다. 현수가 떠난 후 김봉수가 몇 번 찾아왔었다. 하지만 영희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너희 둘의 사랑을 망가뜨렸다는 걸. 김봉수는 주저앉으며 울었다. 80세가 넘은 노인의 오열은 처참했다. 영희는 마음이 흔들렸다. 복수를 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가해자의 고통을 목격하게 되었다. 봉수 씨, 그동안 괴로웠겠어요. 영희야, 이 일기장을 어떻게 할 거니?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김봉수의 질문에 영희는 망설였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다. 모르겠어요. 아직. 영희야, 나는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마을에서 쫓겨나도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김봉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가족들은, 내 자식들은 죄가 없어. 그들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김봉수의 간청에 영희는 더욱 고민이 깊어졌다. 진실을 공개하면 김봉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피해를 볼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물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 도윤아. 정말 모르겠어. 영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김봉수를 직접 만나니 일이 더 복잡해졌다. 할머니,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말해봐. 진실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복수의 목적이 아니라 치유의 목적으로요. 도윤의 말에 영희는 눈을 반짝였다. 치유의 목적. 네, 할머니도 봉수 할아버지도 그리고 이 마을도 진실을 통해 치유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되 용서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화해를 위해서요. 도윤의 제안은 새로웠다. 복수가 아닌 화해, 단죄가 아닌 치유. 그날 밤 영희는 또 한 번 긴 고민에 빠졌다. 현수의 일기장을 읽으며 자신에게 물었다. 현수야,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복수일까? 화해일까? 현수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너를 영원히 사랑했던 현수가 라는 마지막 문장에서 답을 찾은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복수보다는 화해를, 증오보다는 용서를 원했을 것이다. 영희는 결심했다. 진실을 공개하되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와 함께하기로. 그것이 현수가 원하는 일이고 마을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도윤아, 영희는 조카를 불렀다. 네, 할머니. 마을 사람들을 모아줘. 회관에서 이야기할 게 있어. 정말 공개하실 건가요? 응. 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야.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 도윤은 할머니의 결단에 고개를 끄덕였다.
6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으로 나올 때가 온 것이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현수야, 이제 진실을 말할게.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진실은 때로 폭풍과 같다.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정화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진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다.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영희는 회관 안에서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60년간 묻어둔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희의 마음은 흔들렸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었다. 하지만 현수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현수야, 힘을 줘.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도윤이 다가왔다. 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준비되셨나요? 응. 아니, 잠깐만. 영희는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다. 속이 메스꺼렸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진정해, 한영희. 너는 피해자야. 당당해져야 해. 화장실에서 나온 영희는 도윤을 보고 말했다. 김봉수도 왔니? 네.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봉수도 각오를 한 것 같았다. 회관 안으로 들어가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영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궁금해했다. 무슨 일로 갑자기 마을 사람들을 모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영희는 단상 위에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6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6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도 많았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희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다. 오늘은 여러분께 60년 전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모셨습니다. 60년 전, 무슨 일인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영희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다. 1964년, 제가 20살이었을 때, 김현수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때 말입니다. 김현수라는 이름을 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그들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현수는 결혼식 하루 전에 갑자기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60년 전 그날의 아픔이 되살아났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뭔가 잘못해서 현수가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영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전 조상 묘를 이장하던 중에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희는 현수의 편지를 꺼내 보였다. 이 편지는 김현수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60년간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편지에 집중됐다. 영희는 편지 내용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진실은 묘 뒤 소나무 아래 있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다른 누군가였다. 편지를 읽는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사람들도 숨죽여 들었다. 저희는 그 소나무 아래를 파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수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영희는 일기장도 꺼내 보였다. 이 일기장에는 누군가 현수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누가 그랬다는 거요? 한 마을 사람이 외쳤다. 영희는 김봉수를 바라봤다. 김봉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봉수 씨였습니다. 회관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뭐라고? 봉수가 말이 안 돼.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김봉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희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봉수가 마지막 통첩을 보냈다. 24시간 안에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영희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했다. 일기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 그래서 현수는 저를 지키기 위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60년간 저는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현수가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 좋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영희는 울면서 계속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현수가 저를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한 거였습니다. 회관은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영희를 바라보며 안쓰러워했다. 그때 김봉수가 일어섰다. 80대 중반의 노인이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걸어왔다. 봉수 씨, 영희가 그를 바라봤다. 김봉수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 여러분, 영희가 한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회관이 다시 웅성거렸다. 제가 현수를 때렸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김봉수는 무릎을 꿇었다. 단상 위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영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현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났습니다. 김봉수의 고백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현수를 없애면 영희가 저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현수를 때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사람들이 탄식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6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서 미안하다. 김봉수는 영희를 바라보며 울었다. 현수에게도 미안하다. 고향을 떠나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해서. 김봉수의 사죄에 영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 안쓰러움,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마을 여러분, 저를 용서해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저지른 죄를 인정합니다. 김봉수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영희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김봉수 씨, 일어나세요. 영희야, 일어나세요. 이제 됐어요. 영희는 김봉수를 일으켰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복수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영희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6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고 우리 모두가 치유되기 위해서입니다. 치유, 네, 현수도, 저도, 김봉수 씨도, 그리고 이 마을도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할 때입니다. 영희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김봉수 씨를 용서합니다. 영희의 선언에 회관이 다시 조용해졌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60년간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현수라면 용서를 원했을 거예요. 영희는 현수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현수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복수보다는 용서를, 증오보다는 사랑을 원했을 거예요. 영희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모두 화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희의 말이 끝나자 회관에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김봉수는 영희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영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회관 뒤편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백발의 노인 한 명이 들어왔다. 영희는 그 노인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현수. 노인은 김현수였다. 6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영희야. 현수는 영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회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60년 만의 재회.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그 순간을 지켜봤다. 영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현수에게 걸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현수야, 정말 너니? 응, 영희야. 나야. 60년 만의 재회였다. 진실이 밝혀진 후 찾아온 기적 같은 만남이었다. 영희는 현수를 끌어안았다. 60년간 그리워했던 그 품이었다.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아니야, 현수야. 내가 미안할 것 없어.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6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60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마을 회관은 감동과 눈물바다가 되었다. 영희는 현수의 품에서 중얼거렸다. 현수야,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60년이라는 긴 세월도 주름진 얼굴도 휘어진 등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희는 현수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꿈인가 현실인가 60년간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품에 있는 것일까? 현수야, 정말 너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지?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현수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60년의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살을 하나하나 어루만졌다. 영희야, 나야, 정말 나야. 현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 역시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회관에 있던 사람들은 숨죽여 그들을 지켜봤다. 60년 만의 재회라는 기적 같은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영희는 현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60년 전 22살의 청년은 이제 82세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 어떻게 여기에 왔어? 봉수가 연락했어. 현수의 대답에 영희는 놀랐다. 김봉수를 바라봤다. 김봉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진실을 공개하기 전에 봉수에게 미리 말했거든. 그때 봉수가 현수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했어. 도윤이 설명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봉수가 어제 밤 늦게 전화했어. 영희가 진실을 안다. 내일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하면서 현수야, 이제라도 영희를 만나러 와라고 했지. 현수는 김봉수를 바라봤다. 60년 만에 받은 봉수의 전화였어. 처음에는 화가 났지.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하고 소리쳤지. 현수의 목소리에는 60년간 쌓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봉수가 울면서 말하더라고. 현수야, 나 때문에 너희가 평생 고생했다. 이제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영희는 김봉수를 다시 바라봤다. 김봉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밤새 차를 몰고 왔어. 6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현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마을 회관,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영희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봉수가 다 이야기했어. 현수야, 60년간 자책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 정말 미안해. 내가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야, 현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영희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다. 60년 전보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때 김봉수가 다가왔다. 현수는 김봉수를 바라봤다. 한때 친구였다가 원수가 되었던 사람. 60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현수야. 김봉수는 현수 앞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요, 봉수씨. 현수가 김봉수를 일으켰다. 미안하다,
현수야, 정말 미안하다. 됐어요, 봉수 씨.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현수의 너그러운 반응에 사람들이 감동했다. 영희도 현수를 바라보며 새삼 그의 마음씨를 느꼈다. 현수야, 너는 어떻게 지냈어? 영희의 질문에 현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서울에서 공사장 일꾼으로 시작했어. 힘들었지. 몸도 마음도. 현수의 이야기에 영희의 가슴이 아렸다. 결혼은 했어?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장 궁금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질문이었다. 했어. 40살 때. 현수의 대답에 영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영희야. 현수는 영희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어. 아내에게도 미안했지.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너만 있었으니까. 현수의 고백에 영희는 눈물이 났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병으로. 그리고 아들도 작년에 교통사고로.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이제는 혼자야. 완전히 혼자. 영희는 현수의 고통을 느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현수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것이다. 현수야, 많이 아팠겠어. 영희야,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도 결혼했어. 35살에. 영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남편에게 미안했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60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받고 그리워하며 살아온 시간들. 현수야, 지금 어디서 살아? 서울의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 연금으로 근근히 버텨가면서. 현수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아팠다. 82세의 노인이 혼자 원룸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안쓰러웠다. 그때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나섰다. 현수야, 고향에 돌아와서 살면 안 되겠니?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실도 밝혀졌으니 당당하게 살아도 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 현수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현수는 감동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희는 현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현수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현수야, 나와 함께 살지 않을래? 영희의 제안에 회관이 조용해졌다. 현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희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는 세상 눈치 볼 것도 없잖아. 60년 늦었지만 함께 지내고 싶어. 영희의 솔직한 고백에 현수는 눈물을 흘렸다. 영희야,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영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좋다, 좋아. 이 나이에 연애라니. 보기 좋네. 사랑에는 나이가 없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살자. 60년 늦었지만 영희와 현수는 다시 껴안았다.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포옹이었다. 하지만 영희는 현수의 몸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너무 마른 것 같았다. 그리고 가끔 기침을 했다. 현수야, 몸은 괜찮아? 많이 마른 것 같은데.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그래. 현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영희는 걱정이 되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영희 집에서 60년 만에 첫날 밤을 보냈다. 물론 각자 다른 방에서였지만 같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행복했다. 영희야, 정말 꿈만 같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현수가 말했다. 나도야.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영희야, 미안해. 그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현수야, 그만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영희는 현수의 손을 잡았다. 그보다 앞으로가 중요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웠다. 자신의 몸 상태를 영희가 알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말해야겠어. 현수는 자신의 비밀을 아직 말하지 못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의사가 말하기로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60년 만에 만난 영희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다. 영희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현수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78세와 82세의 늦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소중했다. 밤이 깊어가며 현수는 기침을 했다. 영희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현수는 괜찮다며 웃어넘겼다. 현수야,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지? 영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행복한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다. 6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으니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사랑의 깊이가 있다. 그것은 절실함이고 간절함이며 시간의 소중함이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영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60년 만에 맞는 현수와 함께하는 첫 아침이었다.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처럼 설렜다. 현수야, 아침 먹어. 영희는 현수가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였다. 60년 전 기억을 더듬어 만든 음식이었다. 고마워, 영희야. 현수는 상을 받으며 미소 지었지만 영희는 그의 얼굴색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현수야,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건강검진이라도.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그래. 78세인 내가 82세인 나보다 건강한 게 당연하잖아.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어젯밤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잠을 설쳤었다. 영희가 걱정할까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식사 후 두 사람은 마을을 산책했다. 60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야. 영희는 마을 앞 느티나무를 가리켰다. 맞아. 내가 여기서 책을 읽고 있었지. 춘향전이었나? 기억력이 좋네. 맞아. 두 사람은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반갑게 인사했다. 영희야, 현수야, 산책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정말 이 나이에 연애라니 부럽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에 영희는 행복했다. 하지만 현수는 자꾸 기침을 했다. 현수야, 기침이 너무 심한데. 괜찮아. 요새 날씨가 건조해서 그래. 현수는 영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영희의 걱정은 커져갔다. 오후에 도윤이 찾아왔다. 할머니, 현수 할아버지, 어떠세요? 첫날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아. 정말 좋아. 영희는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도 괜찮으세요? 도윤이 현수를 바라보자 현수는 또 기침을 했다. 도윤아, 현수가 자꾸 기침을 해.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해. 영희의 걱정에 도윤도 현수를 유심히 봤다. 할아버지,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현수는 조금 짜증을 냈다.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초조했다. 그날 밤, 영희는 현수가 잠든 후 혼자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해. 현수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영희는 불안했다. 60년 만에 만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일상을 만들어갔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영희야, 이거 봐. 현수는 휴대폰을 들고 영희에게 보여줬다. 문자 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사랑해, 영희야. 이렇게 쓰는 거 맞지? 맞아. 잘했어.
영희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해 현수야. 82세와 78세의 문자 주고받기는 귀여웠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할머니, 할아버지, 커플링 끼고 다니시네요. 마을 아이들이 두 사람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고 웃었다. 현수가 60년 전 묻어둔 그 반지였다. 그럼 약혼 반지야. 영희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 속에서도 현수의 기침은 점점 심해졌다. 밤에는 숨이 차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밤, 현수는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다. 놀란 그는 급히 입을 닫고 나왔지만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현수야, 방금 뭔 소리가 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물 좀 마시다가. 현수는 거짓말을 했지만 영희는 화장실에서 피 냄새를 맡았다. 현수야, 피 냄새가 나는데. 영희가 다그치자 현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영희야. 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사실은 내가 아파. 뭐가 아픈데? 어디가? 영희는 현수 옆에 앉으며 다급하게 물었다. 폐암이야. 현수의 고백에 영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폐암.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말기야. 영희는 숨이 막혔다. 60년 만에 만난 소중한 사람을 또다시 잃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사가 뭐라고 했어?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지. 현수의 말에 영희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런 걸 숨기고 있었어? 영희야, 미안해. 하지만 내가 걱정할까봐. 바보야.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영희는 현수를 껴안고 울었다. 너무 잔인한 운명이었다. 60년을 기다려서 만났는데 겨우 몇 개월밖에 함께할 수 없다니. 영희야, 울지 마.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죽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치료받으면 나을 수도 있어. 영희야, 이미 너무 늦었어. 전이가 너무 많이 되었다고 했어. 현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영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60년을 기다렸는데 몇 개월만 함께하고 헤어질 수는 없어. 영희는 울면서 현수를 흔들었다. 영희야, 짧더라도 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 혼자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곁에 있으니 무섭지 않아. 현수의 말에 영희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현수야, 나는 어떻게 살아? 또다시 너를 떠나보내야 한다니. 영희야, 약속해. 내가 떠난 후에도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런 약속은 못해. 절대 못해.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내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너무 짧은 재회, 너무 잔인한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다짐했다. 현수야,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행복하게 지내자. 후회 없이. 영희야,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영희의 제안에 현수는 놀랐다. 결혼? 이 나이에? 왜 안 돼? 60년 전에 못한 결혼을 지금이라도 하는 거야. 늦었지만 영희의 진심 어린 제안에 현수는 눈물을 흘렸다. 영희야, 정말 괜찮을까? 아픈 사람과 결혼하는 게. 바보야. 아프니까 더 곁에 있어야지. 혼자 아프게 둘 수는 없어. 영희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결혼하자. 60년 늦은 결혼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다. 그날 오후 영희는 도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도윤아, 현수가 폐암 말기야. 도윤도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 정말요? 응.
그래서 우리 결혼하려고 해. 교회에서 간단하게.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하지만 현수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 영희 눈에는 슬픔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결혼 준비. 고마워, 도윤아. 그날 저녁 영희와 현수는 마을을 산책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희야,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나도야. 비록 시간이 짧지만 후회는 없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현수야, 짧더라도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해.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해도 사랑은 충분히 나누겠다고.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고, 때로는 이별이 영원한 만남의 시작이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넘어선다. 결혼식 준비를 하는 영희의 손이 계속 떨렸다. 장롱 깊숙이서 꺼낸 60년 전 홀레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어머니가 손수 바느질해 주신 흰 한복.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채 세월만 켜켜이 쌓인 옷이었다. 정말 이 옷을 입고 현수와 결혼하는 날이 올 줄 몰랐어. 거울 앞에 한복을 대어보는 영희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기쁨과 슬픔, 설렘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78세의 주름진 얼굴에 과연 그 한복이 어울릴까? 침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심해지는 현수의 기침. 영희는 재빨리 한복을 접어두고 현수에게 달려갔다. 현수야, 괜찮아? 현수는 손수건에 묻은 붉은 핏자국을 재빨리 숨겼다. 하지만 영희는 이미 다 봤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아파서. 현수야. 영희는 현수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있고 차가운 손이었다.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다. 영희야, 걱정하지 마. 결혼식 때까지는 버틸 수 있어. 현수의 말에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버틴다는 표현이 너무 아팠다. 현수야, 우리 병원에 가자. 치료를 받으면. 영희야. 현수가 영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미 늦었어. 의사도 그랬잖아.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해. 현수의 담담한 말에 영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60년을 기다려서 겨우 몇 개월 함께한다니. 영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현수는 영희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영희는 60년 전 20살 소녀가 된 것 같았다. 결혼식 전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60년 전에도 이런 달이 떠 있었을까? 현수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날 밤처럼. 내일이 우리의 결혼식이야. 60년을 기다린 결혼식.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결혼식 후에 올 이별이. 옆에서 현수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영희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미열이 있었다. 현수야, 내일까지만 버텨줘.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온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영희야,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네. 정자 할머니가 일찍부터 와서 영희의 화장을 도와주었다. 언니, 나 이 나이에 결혼한다고 해서 웃기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사랑에 나이가 어디 있어. 너희 둘만큼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희는 새삼 놀랐다. 60년 전 홀레복을 입으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한편 현수는 도윤의 도움으로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
아들 결혼식을 위해 마련했다가 한 번도 입지 못한 옷이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괜찮아. 오늘만큼은 아무렇지 않을 거야. 현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다독였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볼.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교회로 향하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축하합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영희와 현수는 손을 꼭 잡고 걸었다. 현수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지만 영희는 더 꽉 잡았다. 작은 시골 교회 안은 꽃으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다. 단상 위에는 60년 전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의 현재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사님의 진행으로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영희의 시선은 오직 현수에게만 향했다. 그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얼마나 아픈지 모든 것이 보였다. 김현수 성도, 한영희 성도를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한영희 성도, 김현수 성도를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영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평생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현수에게 평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반지 교환 시간이 왔다. 현수가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60년 전 소나무 아래 묻었던 바로 그 반지였다. 영희야, 60년 늦었지만. 현수야. 영희도 현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너무 말라서 반지가 헐거웠다. 이제 부부의 입맞춤을. 목사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수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현수야. 영희가 재빨리 현수를 붙잡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괜찮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현수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영희는 그의 등을 받치며 속삭였다. 현수야, 힘내. 조금만 더. 응, 우리 결혼식이니까.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누는 순간 교회 안에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행복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침대에 쓰러졌다. 현수야, 괜찮아? 응,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피곤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부터 현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영희야. 현수가 가늘게 영희를 불렀다. 응, 여기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줘서. 현수의 말에 영희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바보야. 내가 더 고마워. 60년을 기다려줘서. 현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영희야. 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언젠가 넌 내가 있는 곳으로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게.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현수야,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영희야,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현수는 영희를 바라보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현수야, 현수야. 영희는 현수를 흔들었지만 그는 이미 평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장례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현수를 배웅했다. 김봉수도 와서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현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희는 현수의 관에 2통의 편지를 넣었다. 현수가 60년 전에 쓴 그 편지와 자신이 새로 쓴 편지. 현수야,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비록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 먼저 가서 기다려줘. 언젠가 나도 그곳에 갈게.
관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생각했다. 현수야,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현수가 누웠던 침대에 앉았다.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현수와 함께 보고 싶었던 그 석양. 영희는 현수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현수야, 고마웠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려줘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마치 현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영희는 편지 한 통을 더 썼다.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나에게 현수를 만나 행복했다.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자.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현수일까? 현수야, 잘 자. 사랑해. 영희는 현수의 사진에 키스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라도 현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60년간 묻혀있던 사랑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비록 짧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될 것이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어딘가에서 현수가 영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60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